안녕하세요. 나다움 인문학교를 운영하는 안상현입니다. 애니어그램을 애니어그램을 제가 처음 접한 게 2001년도인가 그때 원데이 워크샵 과정 중에 간략하게 자기 유형을 찾고 또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었어요. 근데 한참 시간이 흘러서 2015년도에 다시 애니어그램을 만났고 지금 또 애니어그램 관련 공부를 이제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또 석사 과정 이제 밟고 있는 중인데요. 자기 유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저조차도 참 많이 헤매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 유형을 찾는 방법, 근데 제가 좀 고민을 해보니까 음, 약간의 해답을 좀 찾아서 오늘 좀 공유를 할까 하는데요. 자아 발견을 위한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리아 비싱 외에 두 명의 저자분이 쓴 책인데요. 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애니어그램 서적과는 조금 다른 접근 방법인데 굉장히 의미 있게 전 다가왔습니다. 자, 자기 유형을 찾는 방법, 음, 자아 발견을 위한 여행을 참고로 해서 제가 제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자, 우선 개념부터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애니어그램 체계에서 인간의 성격은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고, 기본되는 사실이죠. 이 9가지 성격 유형에는 많은 긍정적 특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 긍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자기 유형을 찾는 방법은 무척 어렵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헷갈리기도 하고 착각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진짜 자기 유형을 찾는 방법으로는 부정적인 면에 집중하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부정적 특성이란 이제 고착과 격정이죠. 고착은 나의 정신적인 습관이고 격정은 정서적인 습관입니다. 사실 애니어그램이 이런 면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강조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비즈니스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애니어그램이 기업에도 나가고 뭔가 또 돈이 벌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기업이나 어떤 조직 단체에서 긍정적인 특성을 위주로 얘기를 끌어가야 돼요. 이 부정적인 특성을 그 자리에서 논한다라는 게 쉽지 않고 현실적인 측면이 그렇다 보니까 뭐 MBTI나 디스크처럼 긍정적인 특성 뭐 7, 부정적 3 이런 식으로 약간만 터치하면서 성격 유형을 분석해내는 도구들이 더 유행을 하는 거죠.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의 영적인 성장, 자기 유형을 찾고 어떤 인간다운 삶, 나다운 삶을 추구한다면 부정적 특성에 집중해야만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숨겨진 죄로서 사람을 얽매이는 힘이 바로 이 부정적 특성 안에 있어요. 이 로마서 7장에도 보면 일부 제가 소개해드리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관련된 내용이죠. 숨겨진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성격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 특성을 관찰하고 탐색하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자신의 성격을 죄의 유형으로 간주하는 것, 이거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성장을 위하는 사람들만이 애니어그램의 진정한 목적을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주어진 성격 특유의 재능을 많이 이야기해요. 파악하고요. 뭐 성격 강점 해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뭐 성격 자본 뭐 이런 식으로. 물론 맞습니다. 자본이 아니고 재능이 아니고 강점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유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아발견 여행에서 이런 부정적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좋은 얘기만 해서는요, 이 필연적인 고통을 잠시 미루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자기 개인의 유형을 발견하면 이제 깊은 수준의 신앙이 부족하다는 것도 깨닫게 될 거예요. 이 신을 믿는 행위조차도 자기 방식, 자기 기준, 자신의 에고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뼈아픈 사실을, 아주 불편한 사실을 알게 되죠. 성격 유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자아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한 책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을 만나는 행위는 자아를 만나는 행위가 아니죠. 에고의 삶과 이제 영의 삶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의식 세계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죠. 영의 의식, 혼의 의식, 육의 의식 세계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 에고라는 것, 성격이라는 것은 혼의 영역에 해당하고요.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양심을 회복하고 본질에 가까이 하는 건 영의 세계를 접촉하는 거죠. 에고의 세계는 현실 의식이고요. 자아이고 마음이고 심리이고 우리 인간의 정신 영역입니다. 영의 세계는요. 참자아이고 양심이고 순수 의식이고 본질이고 신성이며 하느님의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진정한 목적을 발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격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단순히 심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너머의 영의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요. 진정한 자아 발견 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강박 행동, 말하자면 격정과 고착, 그리고 회피, 방어 기제, 이런 것들, 부정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반드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수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도 그 자기 개발의 성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모래성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런 받아들이기 힘든 숨겨진 죄 또는 강박 행동, 회피 행동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자기 유형을 찾아가는 방법 뒤이어서 정리해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